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운몽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진이 불가의 불도에 입문한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자, 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죠? 적막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육아의 양반 사대부의 삶을 동경했는데, 이 양반 사대부는 정계에 입문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 중앙정계에서 공을 세워서 또 가문의 이름을 빛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어떤 여인을 맞이해서 여러 명의 부인을 두고, 자, 그래서 양반 사대부의 그런 어떤 이상적 삶을 꿈꾸면서 승려로서 갖지 말아야 할 어떤 생각에 이릅니다. 그래서 거의 파괴의 단계에 이르는데, 자, 그런 어떤 부분에서 불가는 내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한들, 즉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참으로 따분하고 적막하구나. 내가 육아의 어떤 삶을 쫓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강한 어떤 회의감에 빠지는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보니까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자,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고민하고 번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승려인 신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시 불도에 정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 현재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흠모하던, 내가 아름다운 여인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환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보고 싶은 대상이나 아니면 꿈꾸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눈앞에 갑자기 펼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또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또 돌아보면 갑자기 그 대상이 내 눈앞에 있고, 이런 어떤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경험해 본 학생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있는데, 자,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그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얼굴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서 보면 없고, 또 다시 돌아서 보면 또 있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해본 학생 있어요? 있다고요? 자, 그런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성진이 크게 놀라 뉘우치면서 생각하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의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성진이 불가에 입문했을 때 속세의 모든 욕망을 떨쳐버리고 도를 닦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당시의 어떤 결심, 인식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속세의 내가 속세의 어떤 욕망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구차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 출세라든가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자, 제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에 해롭지 않겠느냐. 자, 향로에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일천부처를 외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선생님이 이 그 소설이 자, 현실계인 어떤 천상계에서 꿈속 세계로 진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 즉 천상계에서의 성진이 자, 승려로서 죄를 지어서 어떤 죄예요? 도에 정진하지 못하고 팔선녀의 어떤 아름다운 미혹되어서 자, 제자로서 불제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삶. 자, 그렇게 흔들리는 어떤 그 부분에 죄를 지어서 적강한다고 했죠. 어디로 적강한다고 했어요? 지상계로 적강하는데 그 지상계가 꿈속 세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상계인 꿈속 세계로 적강하는, 즉 임몽,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왜 들어가는 부분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꿈속 세계의 모든 사건이 펼쳐지고 난 이후에 자, 꿈속 세계에서의 성진이 꿈속 세계에서는 양소유로 환생을 하거든요. 그 양소유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현실 세계인 천상계로 복귀할 때 이 장면이 또 나와요. 이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자, 똑같은 장면이 인몽과 강몽의 과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몽의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강몽인 시점도 이 장면이 나오는지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현실계인 천상계에서 꿈속 세계인 지상계로 진입하는 부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꿈이 시작되는 부분, 즉 현실계인 천상계에서 꿈속 세계인 지상계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계에서 꿈속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입몽이라고 해요. 들어간다. 꿈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입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 꿈속 세계에서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할 때는 꿈에서 깨어난다라고 해서 각몽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몽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창밖에서 동자가 부르되 자,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여기서 사형이 누구예요? 성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동일 인물을 여러 호칭으로 명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해두고 자, 다른 명명이라 할지라도 동일 인물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자,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자, 이 대사는 스승이에요. 자, 이 대사는 육관대사의 성진이 스승입니다. 자, 왜 부르겠어요? 자, 네가 팔선에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를 꾸짖기 위해서 지금 부릅니다. 자, 성진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자, 동자와 함께 방장이 나아가니 자, 육관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내 죄를 아느냐라고 했어요. 이미 알고 있죠, 죄를. 자, 그런데 한번 떠보는 거예요. 얘가 정직하게 이실을 짓고 왔는지 아니면 거짓을 고하는지. 여러분도 집에서 잘못을 했는데 엄마가 이 죄를 아느냐? 너 뭐 잘못한 거 없니? 엄마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첫 반응이 어때요? 그냥 이실을 짓고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엄마 나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거짓말로 넘어가려고요. 죄송하다고 빌어요. 좋은 학생, 바람직한 학생이죠. 그래서 죄송하다고 비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학생도 있죠. 자, 여기서는 성진이 어떻게 대응하는 보세요. 성진이 섬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 앉아 대답하네. 소자가 사부 누구예요? 육관대사죠. 자,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그러니까 10년간 불도에 정진한 거예요. 10년간 불도에 정진했는데 그 팔선의 아름다움에 미혹돼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실 짓고 했어요? 아니면 회피하고자 해요? 거짓말로 이 순간을 벗어나고자 하죠. 10년간 돌을 닦았는데 바람직한 자세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대사가 이르기를 중의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그 세 가지 행실은 무엇이다? 몸과 말씀과 뜻이다. 자, 몸과 말씀과 뜻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어떤 행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행실을 성진이 모두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어겼는지가 제시가 돼요. 자, 내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한 것은 몸을 상하게 한 것이다. 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한 부분은 바로 이 몸을 버린 부분. 자, 말씀. 자,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시작하고 네가 감히 그냥 돌아오면 될 것을 도수를 부려서 명주를 화하고 구술을 나눠주면서 팔선녀를 희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자,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죠. 자, 언어로서 수축한 부분. 자, 그냥 꽃가지를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무하고 네가 불제자로서 감히 양반사대부들의 이상세계를 꿈꾸고 즉 속세의 부귀영화를 네가 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뜻을 어겼다. 세 번째 행실인 뜻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부귀를 무하고 속세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행실을 모두 어겼음을 자,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이 이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대사의 노여움을 사는 장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꿈속 세계로 이제 진입을 했어요. 꿈속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꿈속 세계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성진이 자, 죄를 지어서 어떤 죄를 지어서 팔선녀를 희롱한 죄. 자, 그리고
술을 먹어서 몸을 버린 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죄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불도를 닦는 어떤 승려로서 파괴.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의 유교적 이상사회를 꿈꾼 죄. 자, 그런 어떤 죄를 입어서 지상계로 접강한다고 했죠? 그 지상계로 접강할 때 누구로 환생한다고 했어요? 양소유라는 그 당시 대승상으로 환생합니다. 승상 가운데도 가장 위 대승상으로 환생해서 그 팔선녀를 8부인으로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다른 반에서 수업했더니 그게 무슨 죄냐. 그래서 8부인을 맞이하고 최고 벼슬에 올랐는데 그게 무슨 죄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8부인을 맞아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뭘 깨닫게 하냐면 자, 그런 어떤 인간 세계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삶의 무상감과 허망함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깨달음을 의도하고 내려보는 겁니다. 누가? 스승인 육관대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생략된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성진은 저승이 염라대왕에 끌려가서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자,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적강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벌을 받고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양소유로 태어난다. 대승상. 대승상 가장 중앙 정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양소유 대승상으로 태어난다.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등 반란을 평정해요. 자, 이 반란을 평정하는 것은 양반 사대부의 어떤 삶이라고 했죠? 정계인문에서 국가의 공을 세운 그런 양반 사대부의 이상적 삶을 실행을 해요. 자, 그래서 반란을 평정하는 등 나라의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에 올라요. 자,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해서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8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부인을 거느리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천상계에서의 팔선녀와 성진이 자 뭐예요? 이미 뭐가 인연이 맺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것이 지상계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고요.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요. 이게 성진이 바라던 삶이었잖아요. 흔들리는 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어느 날 자신이 진 누대에 올라 문득,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문득 뭘 느꼈대요? 인생의 허망함. 누릴 것 다 들어봤더니 인생이 이게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덧없구나. 누릴 것 다 누렸지만 나의 삶은 다 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8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8부인을 맞이하는 과정이 원래 원문에는 굉장히 길게 제시가 돼요. 처음에 누굴 만나서 혼인을 맺고 누굴 만나서 혼인을 맺고 8부인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을 압축적으로 지금 정계와 위기 부분을 줄거리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원래 그 부분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됐어요. 왜 생략이 됐냐면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측면에 주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허망함, 덧없음 그것을 느끼고 다시 현실계인 천상계로 복귀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궁금한 학생은 이제 도서관 개관하면 구몽 원문을 빌려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는 자,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한다. 양소유로 환생해서 자, 8여인과 인연을 맺고 부귀 공명을 누리나 자, 어느 날 문득 인생이 허망함을 느낀다. 여러분 나이 때나 선생님 나이 때나 인생이 허망함을 느낄 때는 아니죠. 네. 네. 혹시 내가 18년 인생 18년 맞나요? 17년이? 18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냐, 내가 뭘 위해서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창작하고 있느냐 라는 어떤 인생의 허망함을 느껴본 학생 있어요? 이른 나이 없죠? 선생님도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인생의 허망함을 전개와 위기 부분에서 제시를 했고요. 자, 절정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 보세요. 자, 절정 부분도 자, 전개와 위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세계의 내용이 펼쳐지는 거예요?
꿈속 세계 지상계 내용이 죄송합니다. 펼쳐지는 겁니다. 2, 3교시 동아리 시간에 학생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1학년 차장에 지원하신 학생들은 2교시에 409호 학생상담실 B1호로 와주세요. 2학년 부장에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3교시에 409호 학생상담실 B1호로 와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 3교시에 동아리 시간에 학생의 면접을 실시합니다. 1학년 차장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2교시에 409호 학생상담실 B1호로 와주세요. 2학년 부장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3교시에 409호 학생상담실 B1호로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유는 본디 하남의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연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나 만일 모두 전생 수견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하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여기 여덟 부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채봉, 개서멀, 적경홍, 정경패, 갖추는 난양공주, 심요연, 백릉파 라고 해서 굉장히 대단한 여인들을 만나서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풀이 되면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리며 탄식하되 여기는 옛날 양승상이 여러 낭자로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이 부귀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어디 갔느냐? 야, 그 승상이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삶의 모습과 자, 그 부인들의 아름다운 어떤 자태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죽고 나면 자, 그런 어떤 초부와 목동이 그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누렸던 부귀영화라든가 자, 여러 부인을 거느리면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삶의 덧없음이라든가 인생의 허망함이 좀 더 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않냐냐,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망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않냐냐 라고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망함 또는 삶의 무상감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요? 삶의 무상감, 인생의 덧없음. 뭐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니 자, 천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으니 자, 유도 선도 불도 3교가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자, 이를 3교라고 한다. 유도는 생전의 사업과 신후에 죽고 난 이후에 이름을 전할 뿐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로부터 잠에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는 모습. 이 모습이 아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꿈속 세계로 진입하기 직전이 어떤 모습이었죠? 포단에서 참선하면서 향을 피우면서 돌을 닦고 있었잖아요. 꿈속에서 계속 그 장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 보이는 장면은 원래 현실계의 본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진으로서 살았던 기억이 계속 꿈속에서 펼쳐진다는 겁니다.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자,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를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해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오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를 하여 불생불멸이 도를 얻어 전세의 고락을 덮고자 하되 그대들과 반평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레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 육아에서 모든 어떤 삶을 누려보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고 불도에 입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도에 입문하려고 하면 여덟 부인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죠. 이별해야 되죠. 그래서 자, 부인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라 또한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이르되 자, 팔선이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본이 있다는 것은 선계에서 선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공께서 부귀 번화를 누리는 가운데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자방을 견주리요. 우리 자매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 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시리니 득도한 후에 부디 첩 등을 먼저 제도해 주소서.
득도한 후에 부디 첩등을 제도해 주소서라고 해서 지금 이별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실망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첩이라고 해서 본인들을 낮추죠. 그래서 우리 부인들도 상공의 높은 뜻을 본받아 불도에 입문하리니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승상이 몹시 기뻐할 말하기를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라. 자,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들과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라고 해서 이제 불가에 입문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부인들도 그 뜻을 존중하고 따라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술을 마십니다. 자, 그래서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오리다 라고 해서 절정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절정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생 무상을 느낀 양소유가 불가, 즉 불문에 귀의할 것을 결심한 부분이에요. 자, 귀의할 것을 결심한 부분이 제시가 됐어요. 자,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는데 절정 두 번째 부분이 이어지는 거죠. 자,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자, 이것은 이제 육관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육관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인데 꿈속 세계에서 자, 육관대사가 어떤 인물로 등장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누구로 등장해요? 호승. 자, 육관대사가 여러 명명, 자, 여러 명칭으로 등장하죠. 뭐 대사, 뭐 스승, 그다음에 뭐 육관대사, 여기서는 뭐 호승, 여러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호승이 자, 눈썹이 길고, 자,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괴이하였다. 그래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장면으로 역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꿈속의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게 되지만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자, 꿈속의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지만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대목이 또 나옵니다. 자, 엄연히 사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자,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라고 했어요. 사냐 사람은 또 누구예요? 사냐 사람은 또 누구죠? 육관대사. 대승상은 누구예요? 양소유. 여기 양소유죠, 그렇죠? 자,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하기를 사분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셨나이까.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자,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소이다. 자,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있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원래 10년간 이제 스승을 이제 보좌하면서 받들면서 살아왔잖아요, 성진이. 자, 10년간 천상계에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는데 꿈속 세계인 지상계에서는 알아보지 못하는 자, 그런 상황을 뭐 한 거예요?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였다. 자,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자,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에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동정용궁의 잔치, 천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용궁의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법좌에서 경을 강론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노화상이냐. 자,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꿈속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건이죠.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가 또 한 번 꿈을 꾼 거예요.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가 또 한 번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을 몽중몽 구조라고 합니다. 꿈속 안에서 또 꿈을 꿨기 때문에 몽중몽 여기 나와 있죠. 꿈속의 꿈이라고 해서 몽중몽의 구조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꿈속 꿈의 내용 몽중몽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왜 제시가 되냐면 꿈속 꿈의 세계에서 펼쳐진 이 내용이 천상계에서의 장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뭐예요? 육관대사의 어떤 설법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인 성진이 듣는 장면이 그대로 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치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자, 꿈속의 꿈 이 부분. 노승이 바로 그 노화상이냐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누가 당황스러워요? 아니지, 육관대사가 당황스럽죠. 왜? 10년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지금 못 알아보잖아요.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웃으며 말하되 자, 옳도다 했어요. 자,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옳으나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니
야 10년 동안 나로부터 이제 도를 전수받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산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잠깐 꿈속에서 본 것은 기억하니 이런 의미야. 자, 그래서 누가 양장원이 누구예요? 여러 명칭이 지금 계속 붙잖아요. 양소유. 자, 양장원을 총명타였느냐.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6세 이전에 부모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자여 곧바로 칙명을 받아 관직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를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나 당신하고 10년 동안 같이 산 적 없다. 처음 보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현상계에서 천상계에서 자 자신의 스승 육관대서의 어떤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꿈의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가 자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하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 국가의 공을 세우는 어떤 장면. 그래서 성진이 자 뭐예요? 육아에서의 어떤 삶을 꿈꿨잖아요. 그 꿈꾼 삶이 꿈속 세계에서 실현된 장면. 그 장면이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실현된 부분이에요? 급제, 입신양명. 자 그리고 옛날에 사신 토번을 정벌, 국가의 공을 세우죠. 토번을 정벌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양소유가 그런 육아에서의 어떤 이상 세계를 실현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보면 뭐라고 했어요? 노승이 웃으며 말하기를 자 뭐라고 했냐면 상공이 아직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다 라고 해서 춘몽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춘몽이 뭐죠? 야 너 아직 봄밤의 꿈을 깨지 못하였구나. 춘몽을 깨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은 네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현실계로 복귀하지 못했구나라는 거죠. 나는 네가 인생의 허망함, 육아에서의 어떤 부귀의 공명 이런 것의 허망함을 깨닫고 다시 현실계로 빨리 복귀하기를 바랬는데 아직 네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한 춘몽. 자 승상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부는 어찌하면 소유라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자 노승이 이르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자 하고 손에 잡고 있던 석장을 들어 돌 난간을 두어 번 두드렸다.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였다.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가운데에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서 희롱하냐. 곧바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지 왜 자꾸 이런 도술로서 나를 혼란케 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도 간 곳이 없었다. 그래서 8부인도 간 곳이 없고 그 오승도 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나만 남아있는 부분에서 이제 현실계인 천상계로 복귀하는 장면. 아까 임몽한 장면이 있었죠? 임몽한 장면과 강몽한 장면이 동일해요. 잘 봐요. 자 그래서 승상이 매우 놀라 어찌할 바 모르는 중에 높은 데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자기의 몸은 작은 남자의 포단 위에 앉았는데 이 부분이죠. 포단 위에 앉았는데 향로에 푸른 힘이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아까 어떤 부분과 똑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 임몽한 부분, 임몽한 장면도 이 장면이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강몽의 이 부분도 돌을 닦고 있는 향로에 불을 피우고 돌을 닦고 있는 장면으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이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룻밤이 짧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하룻밤이 짧은 시간이 꿈속 세계의 인간계에서는 인간의 60평생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자 뭐라고요? 천상계의 하룻밤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펼쳐진 거예요? 무엇이 펼쳐진 거예요? 지상계, 즉 꿈속 세계에서 양소유 인생 전반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계의 어떤 시간과 자 지상계의 어떤 시간의 정도성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해가요? 네. 여기 나타나 있어. 시간이 경과가 있는데
깊은 밤에서 새벽으로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양소유 인생 전반이 지상계에서 즉 꿈속 세계에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절정 두 번째 부분에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 자, 이런 현실로 돌아오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했었죠? 아까는 인몽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강몽이에요. 강몽. 자, 강몽이라고 합니다. 자, 강몽은 뭐라고요? 꿈속 세계에서 어디로? 현실계로 돌아왔다. 이 현실계가 천상계죠. 자, 이 꿈속 세계는 어디였어요? 지상계였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이 꿈속 세계의 누가? 양수가 현실계의 누구로? 성진으로 다시 복귀한 이런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실계죠? 자, 천상계에서 자, 꿈속 세계 지상계죠. 다시 꿈속 세계에서 어디로? 현실계로. 그래서 현실계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가 제시가 돼 있었어요? 현실계에서는 성진, 팔선녀, 육관대사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 꿈속 세계에서는 이들 인물이 성진은 양소유로 완성이 있었죠. 양소유, 팔선녀는 여덟 부인, 육관대사는 호승이죠. 자, 현실계에서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죠. 성진, 팔선녀, 육관대사.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화를 시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계, 꿈속세계, 현실계. 그래서 현실계에서 꿈속세계로 진입했다가 다시 현실계로 복귀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현실계에서 꿈속세계로 진입하는 부분을 우리가 임무. 자, 꿈속세계에서 현실계로 다시 복귀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강몽을 하고 명명을 한다는 거예요. 명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임몽과 강몽이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임몽과 강몽이 구조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어떤 구조를 우리가 어떤 구조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환몽 구조. 꿈속에서 다시 현실을 복귀한다고 해서 환몽 구조라고 합니다. 환몽 구조. 환몽 구조라고 명명을 해줘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어떤 환몽 구조와 달리 지금 우리 구몽에서는 어떤 구조가 또 드러나고 있었어요? 아까 꿈속에서 꿈을 또 한 번 꾸죠. 꿈속에서 꿈을 또 한 번 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몽, 중, 몽 구조. 그러니까 환몽 구조와 몽중몽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꿈속 세계에서 또 한 번 꿈을 꾸는 꿈입니다. 꿈속 세계에서 또 한 번 꿈을 꾸는 이러한 어떤 자, 몽중몽 구조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현실계로 다시 복귀하는 이러한 환몽 구조가 자, 이 구몽의 핵심이 되는 어떤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환몽 구조를 또 다른 어떤 용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액자식 구조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자, 액자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식 구조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액자식 구조는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고 환몽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속해서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신의 물건이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자,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대요. 자, 지상계에서는 60년 인생이 흘렀는데, 자, 다시 깨어나 보니까 머리털이 가칠가칠했다는 것은 현실계인 천상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연히 소화상이 목묘, 자, 전혀 대승상의 위기가 아니었으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이 성진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장원급자하여 한림학사를 한 후 출장 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자, 그래서 다 되어 있죠. 장원급제, 한림학사에서 출장 입상, 공명신퇴, 자, 그리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 이것이 다 육아에서 꿈꾸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다 내가 누리고 난 이후에도, 자,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무상했다는 거예요. 다 하룻밤 꿈이었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시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것, 이게 주제의식이죠. 자, 인간 부귀와 남녀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다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였다. 이것이 구운몽의 주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 성진이 깨달은 것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제. 이 소설이 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자,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라고 했어요. 자,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자,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더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육관대사가. 자,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이 윤회하여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셔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자,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이 부분을 또 육관대사가 지적을 해요. 어떤 부분을 지적하나 보세요. 자, 내가 흥을 타고 갔다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할 바가 있겠느냐. 너 모든 거 다 누리고 와서 지금 돌아왔는데 내가 관여할 바가 없다. 자, 또 내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이 윤회한 것을 꿈을 꾸었다니 이는 꿈과 세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윤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윤회가 뭐죠?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 있는데, 혹시 불교를 믿는 학생 있어요? 불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좀 깨워요, 친구들 좀. 자꾸 이렇게 하면 계정 없앨 겁니다. 계정 없애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윤회라는 것은 인생은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삶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내세가 있죠. 네.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요. 자, 그런데 불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쌓고 인간 세계에서 업을 좋게 쌓으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 인간 세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미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순환, 자, 한다는 원리가 윤회 사상인데, 자, 네가 천상계에서 성진이었다가 인간계에서 양소유로 태어나서 그런 삶을 누린 것을 윤회 사상, 윤회로 인식하지 못하고 꿈을 꾸었다고 하니 너는, 자, 그런 어떤 꿈속 세계와 천상계인 어떤 현실 세계를 구분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구분짓는 것은 우리 불가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네가 꿈을 꾸었다고 하니 이 둘을 분리하여 생각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분리해서 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 너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한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한 것, 꿈을 깨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 중요하죠. 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비와 장주의 관계. 그래서 나비가 장주인지 장주가 나비인지에 대한 어떤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지 말고 나비가 곧 장주이고 장주가 곧 나비인, 자, 그런 어떤 경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관을 배제하고 자,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자, 그런 윤회 사상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꿈과 인간 세상을 꿈과 세상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된 것인지 분별치 못하니 이제 성진과 소유에 있어서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 그래서 성진의 삶과 양소의 삶을 구분짓지 말고 자, 거기에서 얻은 내적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꿈이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본질에 주목해야지. 자, 어떤 특정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자, 제자 성진이 아득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꿈과 참을 분별치 못하겠사오니 사부는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자, 대사가 응낙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땅히 금강경을 큰 법을 베풀어 너희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을 것이니 너는 잠깐 기다리거라. 이때 문지기 도인이 들어와 아르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이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부께 뵙기를 청하나이다. 자,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 대사의 자비하심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자, 팔선녀도 자, 8부인으로 환생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꿈속 세계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천상계로 왔다라는 거예요. 크게 깨달았나이다. 자,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들어왔으니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자, 대사가 말하기를 자,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역량과 큰 발원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자,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각각 소매에서 금전도를 꺼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다. 그래서 불가 입문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세속적 삶을 상징한 연주분과 머리를 깎아 불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 잠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9시 40분에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대사가 이르기를 자, 좋도다 좋도다. 대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만족한 거예요. 각반에서는 9시 40분이 되면 각반 교실로 임장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교시 동아리 활동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각 교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담임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2교시가 시작되면 바로 교실로 인식하셔서 각반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족해 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고 불가에 입문했구나라고 하면서 만족해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사오니 맹세코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대사가 이르기를 좋도다 좋도다 너희 팔인이 능히 이렇듯하니 의지를 보여주니 불도에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죠. 그 의지를 보여주니 좋은 일이로다. 자,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론을 강론하니 백호의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자, 뒷부분이 줄거리 나오죠. 자,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대사의 비를 이어 연화도래항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하였고 이후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또 갔어요. 그래서 성진은 어찌 보면 행복한 남자죠. 자, 육아에서는 자, 모든 어떤 부귀영화와 그런 어떤 입신양면 공을 세우고 자, 현실계에서는 이렇게 도의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로 또 가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운몽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구운몽에서 구조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환문구조의 측면, 자, 꿈속 세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자, 그리고
양소희 삶과 성진이 삶이 자, 육아에서 추구하는 것과 불가에서 추구하는 것의 어떤 차이점.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불도의 정진에서 깨달음을 얻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인공이 깨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자, 이 소설이 서사 구조를 고려하여 주인공이 공간 이동을 정리해보자. 자,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자, 꿈꾸기 전과 꿈을 깬 이후의 어떤 상황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꿈꾸기 전에는 뭐 연화봉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러 석교를 건너고 연화봉에 다시 이르는, 꿈속 세계에서는 연화봉에서 저승 그리고 양승상의 집으로 환생을 하죠. 자, 꿈꾼 후에는 다시 돌을 닦던 공간 연화봉으로 복귀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다음 말을 참고해서 짝과 질문하여 답하고 이 소설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자, 가에서 는 성진의 모습이고 나는 양소의 모습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양소유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었죠. 자,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명이 글을 읽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 일이다. 흔들리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승려로서 파괴에 이르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부처의 법문은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강한 회의감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했죠. 자, 그에 비해서 양소유로 이제 환생했을 때 자, 이런 깨달음을 두었죠. 자, 소유는 본디 하나님의 벼슬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은정이 100년 이하로 같으니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하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이후에 인생이 덧없음을 깨달은 부분이에요. 자, 이랬을 때 여학생이 이렇게 말하죠. 자, 가와 나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이었지? 라고 했더니 남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자, 가는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고 돌아와서 마음속으로 한 말이었고 나는 양소유가 부귀공명을 모두 다 누린 이후에 부인들에게 한 말이었죠. 자, 이때 자, 가에서 나로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여학생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학생이 이렇게 답하죠. 자, 승려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꿈속에서는 양소유가 되어서 마음껏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인간은 죽기 마련이고 그런 부귀공명도 영원하지 않으니 덧없다고 느낀 것 같다. 라고 해서 여학생이 또 질문을 던져요. 꿈에서 깬 성진이 깨달은 것은 뭘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꿈에서 깬 성진이 한 말을 보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 자,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 또 육관대사와 대화하면서 꿈과 참을 분별치 못하겠사오니 라고 했는데 아마 삶도 꿈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닐까 라고 해서 이분법적 구분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스승이 강조하는 것. 자, 그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활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